안녕하십니까. 어, 목요일 현대과학의 이해 그리고 자연과학의 이해 이것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목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이 첫 시간에 줌으로 수업을 했는데 내가 그 공지에 그 줌 주소를 알리지 않고 출석부를 열어서 각 학생에게 문자로 보내는 바람에 그 수강 신청을 변경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주소를 전달받지 못해서 못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공지를 하긴 했으나 이미 못 들어온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그 변경으로 인해서 참석 못한 것은 뭐 결석으로 하지 않을 예정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대신에 과제에 대해서는 친구들한테 물어서 여러분이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이제 이 수업은 그 노트북에 그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띄우고 화면에다가 판서를 하면서 자료를 보여주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내 얼굴이 정상적인 각도로 보이지만 판서를 하기 위해서 화면을 젖히면 제 얼굴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얼굴이 나오는 요 아래 화면은 지금까지만 보여주고 닫도록 할게요. 닫았습니다.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동영상이 이제 동영상으로 할 때는 그 목요일 아침부터 9시부터 토요일 밤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업이 이제 목요일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목요일 날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과제도 좀 목요일까지 내는 게 일단은 제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리하거든요. 토요일까지 내도 괜찮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목요일 그 하루씩 늦어지게 되면 동일한 그 내용의 과제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약간의 그 입증된 사람에게 가산점이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난번 그리고 이제 줌으로 수업할 때는 어차피 그날 안에 과제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난번 과제는 이제 화학이 다른 기타 과학의 분야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가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고 기존의 것을 이제 그림 예제는 있었죠. 기존의 것을 5개는 빼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추가될 만한 것들 2개를 집어넣어서 자기만의 그림을 그려서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이 잘 하긴 했지만 이 추가된 그 학문 분야에 대한 연결고리가 조금 어색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는 아직은 뭐 과학이나 화학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그렇다 쳐도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좀 알게 되겠죠. 그 내용은 그렇다 쳐도 시각적으로 이거는 잘 보여야 되는 그런 그림으로 된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신경을 써서 가시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있도록 채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학생이 제대로 했는지를 쉽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한 채점 요소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보기 어려웠던 화면 잠깐만 보여줄게요. 이제 노트북으로 이제 한글 파일을 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사진이 너무 커서 그런 거죠. 이건 예를 들어서 편집 용지를 넓게 가로로만 했어도
화면 안에 다 들어와요. 좌우로 치우친 거는 조절하면. 이렇게 편집 용지를 넓게 해서 해결할 수도 있죠. 또 다른 거는 이제 그 파일을 열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진 크기가 일단 이렇게 세로 편집으로 돼 있어서 눕혀야만 잘 보이는데,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개를 돌려서 보기도 그렇고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역시 편집 용지를 가로로 해서 일단 넓게 볼 수 있게 하고, 지금 화면이 다음 페이지로 밀렸는데, 뭐 이걸 올리는 방법은 마우스로 끌고 가도 되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일단 돌아간 모양이 안 좋잖아요, 보기에. 이때 이제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서 회전각을 이게 시계 방향인지 아닌지 요거에 따라서 90이나 270을 설정을 하면 바른 모양으로 돼서 이렇게 첫 페이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좋겠죠.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이것도 이제 역시 연습장에다가 써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화면에 비해서 사진의 그 내용에 있는 그 크기가 작잖아요. 사진은 한 페이지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용은 적은 부분을 차지해서 요만큼만 사실은 문서에다가 놓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한글에서는 그냥 이 테두리를 Shift를 누르고 움직이면서 자르기가 가능해요. 자르기가 누르면 가지치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조절한 다음에 크기를 크게 하면 이제 적절한 사이즈가 되기는 하는데, 이거는 원본의 해상도가 너무 작게 찍는 바람에 조금 깨져서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사진을 잘 정리해서 크게 해도 썩 좋은 화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낼 때 사진이 돌아간 거 당연히 돌려서 제대로 보이게 해야 원칙이겠죠. 그런 것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한글이나 워드나 PDF로 내기로 했는데 사진 파일을 그냥 올린 사람도 있어요. 다음부터는 한글이나 워드에 붙이던지 PDF로 바꿔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낸 과제는 이제 현대과학의 이해는 제출자가 이렇게 돼 있고, 아직 그 이름 쓰는 형식이 안 맞는 경우도 있죠. 자연과학의 이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학번이 약간 틀린 것 같아요. 그 첨부 파일에. 그리고 이 형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다 이런 건 두 번째 과제 낼 때는 이름을 제대로 적어서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카페 주소를 알려줬죠. 파워포인트 파일에 여기 다음 카페 주소를 알려줬는데, 여기에는 이제 잘된 과제를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올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 가면 여기 있었네. 자연과학의 이해, 현대과학의 이해를 누르면 첫 주차에 글을 누르면 잘된 과제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참고하면, 자, 이 학생의 경우에는 원본이 예고 이제 자기가 한 과제가 이 부분인데, 보면 삭제된 학문 분야 표시했고 추가된 학문 분야를 표시했죠. 그러니까 검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를 없앴고 뭐를 추가했구나 하는 거를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런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잘 하기는 했는데, 이게 뭐가 없어졌는지, 뭐가 추가됐는지 알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해주면, 그렇게 안 한 것보다는 더 좋은 점수가 부여된다 하는 거 좀 참고하시고, 이번 학기에 나중에 평가는 과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요. 매주 쌓이는 점수가 기말고사보다 배점이 크다고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쭉 화면을 넘기면서 보면, 요 부분은 이제 저작권 때문에 인용했다는 뜻으로 표시한다는 설명을 했었고요. 무료로 교과서 같은 책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 클릭하면 연결이 됩니다. 화학의 정의와 세부 분야들, 전통적인 세부 분야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과제에 나왔던 화학이 과학의 중심에 서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고 다른 학문과의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피직스는 물리학이죠. 신체란 뜻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리학이 맞습니다. 그리고는 뭐 대체로 잘 한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은 공학이라고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대체로 해석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화학책을 이제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영어로 된 화학책을 하나 오픈 채팅방에, 오픈 카톡에 올렸으니까 그걸 봐도 알지만, 1장에 보면 대부분 화학책에서 물질의 분류라고 하는 부분을 배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질이라는 게 이제 매터라고 되어 있고, 물질을 순수한 물질로 일정한 성질과 조성을 조성을 갖는 순수한 물질로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한 가지 물질로만 되어 있으면 순물질이라고 말을 하고, 두 가지 물질 또는 그 이상이 섞여 있으면 혼합물이라고 한다. 근데 한 가지 물질에서도 화학적으로도 이게 더 간단히 될 수 있느냐, 뭐 분해가 되냐 이런 뜻인데, 화학적으로도 간단히 되냐 안 되냐. 안 되면 그 자체가 이제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화학적으로 더 나눌 수 있다. 하여튼 심플리파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화합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됩니다.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는 거는 뭐 연필심 같은 거, 흑연인데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화합물 같은 경우는 뭐 물 같은 거 우리가 H2O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화학결합을 해서 생기면 화합물. 한 종류의 원소만 존재해서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으면 그거는 원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물에도 산소라는 원소와 수소라는 원소가 있기는 하죠. 근데 그거는 화합물에 결합된 원자가 결합된 상태로 있는 거고, 물질 자체가 하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화합물이니까. 그렇지만 연필심 같은 검은색 원기둥, 그 기둥은 탄소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물의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전체적으로 다 균일하냐, 이제 영어로는 homogeneous 하다,
헤테로지니우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균일하게 되어 있으면 호모지니우스 믹스처, 불균일이면은 헤테로지니우스 믹스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질을 구성하는 그 전체가 다 일정하냐 하는 거죠. 균일하냐. 그래서 우리가 샘플을 취할 때에 어느 영역에서 취하던지 간에 그 혼합물을 이루는 각각의 물질들의 비율이 쉽게 말해서 농도가 일정하면 균일 혼합물. 그렇지 않고 샘플을 채취하는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 비율로 이렇게 관찰이 된다. 그러면은 헤테로지니우스예요. 우리가 콜라라는 그 음료를 생각을 하면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용액을 취하건 간에 콜라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의 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호모지니우스 또는 균일 혼합물이다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 교실 또는 방 바닥에 있는 뭐 시멘트나 장판이나 뭐 하여튼 뭐 나무, 뭐 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돌 같은 경우는 눈으로 봐도 색깔이 여러 개가 막 그 검은 부분도 있고 흰 부분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농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씩만 다시 들어주면 원소는 연필심, 이거는 실제로 탄소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화합물은 물은 여러분이 H2O라는 화학식을 잘 알고 있죠. 수소와 산소가 화학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다. 그리고 균일 혼합물 아까 말한 대로 콜라, 음료수, 불균일 혼합물은 뭐 암석, 산에 있는 돌 같은 거. 이 다음 화면을 한 번 더 보면 비슷한 내용이 또 있지만 이번엔 좌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왼쪽이 순수한 물질이고 오른쪽이 혼합물이에요. 이제 가장 간단한 것부터 왼쪽에다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원소, 화합물, 그 다음에 균일 혼합물, 균일 혼합물. 얘는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되겠죠. 이 균일 혼합물에는 괄호를 하고 영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용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솔루션 하면 용액인데 그래서 용액이라는 게 균일 혼합물인데 이 한자 용액을 보면 액체라는 의미가 조금 담겨 있죠. 그렇지만 원래 용액의 의미는 균일한 혼합물이다. 기체들끼리 혼합물도 되고 고체들이 합금을 이루어서 혼합물이 된 경우도 되고 흔히 말하는 액체 용액도 다 균일 혼합물 또는 용액이다. 용액이란 말은 기체나 고체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거 아시고요. 앞에 화면에서 없는 표시가 여기 두 개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합물이 물리적으로 나누어져서 순수한 물질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건데 이거를 각각의 순수한 물질로 이렇게 분리를 하려면은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방법이 이용이 된다.
물리적인 방법은 물리적인 성질을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쪼개지는 거는 물리적인 변화 이렇게 되겠죠. 물리적인 성질, 물리적인 변화, 물리적 변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물리적 변화도 되는 거죠. 우리는 과학에서 특히 화학에서는 이 과정을 분리라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있어요.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성질이 사용이 된다. 밑에 보면 이제 화합물이 원소로 되는 요 과정도 똑같은 그 나누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는 화학적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화합물을 원소로 나누는 과정은 분리라고 하지 않고 이때는 분해라 그래요. 분해. 이 분리와 분해는 비슷하지만 다른 뜻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더라도 분리는 그냥 물리적으로 떼어놓는 거고 분해는 그 근원적으로 아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어떤 조직 자체를 없애는 거. 약간 일상적인 의미로도 다른데 화학에서는 분리는 혼합물을 순수한 물질로 나누는 것. 분해는 화합물을 원소, 각각의 원소로 나누는 것. 이게 이제 분해예요. 분리할 때는 물리적인 성질을 이용하고 분해할 때는 화학적인 성질을 이용한다. 그래서 분리하는 방법 몇 가지 배울 거고 분해하는 방법도 이건 뭐 몇 가지 소개만 하는 정도로 이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파워포인트만 보고 진행하면 좀 재미가 없어요. 사진도 좀 나오고 그래야 좋은데 그래서 그 교재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기 전에 여기까지 먼저 설명하고 보여줄게요. 앞에서 이제 분리할 때는 물리적인 성질, 분해할 때는 화학적인 성질을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물리적인 성질은 정의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 물질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성질 뭐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여러분이 보면 감을 잡을 겁니다. 색, 냄새, 맛, 결정 모양,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용해도, 표면 장력.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설탕 그러면은 하얀색이잖아요. 흑설탕도 있긴 하지만 설탕 하얀색이에요. 여러분이 잘 볼 수 없지만 황 그러면은 노란색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색깔 같은 것이 그냥 변하지 않으면서 보여주는 거니까 이런 거는 물리적인 성질이다. 얼음이 0도에서 녹는다. 녹는 점 그러면 녹는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얼음은 0도에서 다른 거는 다른 온도에서 녹는 것들이 다 물질 자체가 변하지 않고 그 모양만 변하면서 나오는 성질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성질이다. 반면에 화학적인 성질은 말 그대로 화학 반응을 하면서 나오는 성질이니까 화학 반응을 잘 하냐 못하냐 이런 거에 대한 정도예요. 화학 반응은 몇 가지 예를 들면 산화 환원 반응, 산염기 반응, 형식적으로 봤을 때 모양으로 봤을 때 결합 반응, 분해 반응 또는 치환 반응, 뭐 이중 교환 반응 등등이 있는데 그런 반응을 어떤 화합물, 어떤 원소들은 잘 하고 또 다른 물질들은 잘 안 하고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화학적인 성질이라고 한다. 그거를 하면서 또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이라고 하는 용어가 또 있어요. 그래서 크기 성질은
물질의 양에 직접 비례하는 성질, 뭐 질량, 에너지, 부피, 연용량, 엔탈피 등등. 세기 성질은 물질의 양에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 비례하지는 않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온도, 밀도, 압력, 용해도, 비열 등.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같은 거는 어떤 물질이 에너지를 100주를 가지고 있고 다른 물질이 50주를 가지고 있으면 두 개를 합치면 150줄의 에너지가 되는데 온도나 밀도나 압력이나 이런 건 더해지지가 않죠. 20도짜리 물과 50도짜리 물을 섞으면 70도가 되느냐? 당연히 안 되겠죠. 20하고 50의 사이에 적절한 온도가 돼요.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거는 비례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그 화학에서의 일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 한번 책에서는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죠. 자, 요 그림은 일부 원소들의 예예요. 일부 원소들의 예. 원소 중에서도 이제 2개 이상씩 결합되어 있는 거. 여러분이 그냥 한번 잠깐 보기만 하세요. 수소, 산소, 인, 황. 같은 종류의 원자들이 결합이 돼서 물질을 이루는 거예요. 뒤에 3개, 물, 이산화탄소, 글루코스 이런 것들은 2가지 이상이 섞인 거죠. 색깔이 다르면 다른 원자다, 다른 종류의 원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책에서는 검은색은 탄소, 빨간색은 산소, 하얀색은 수소 원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물은 H2O, 이산화탄소는 CO2, 글루코스는 여기 이제 잘 보이지는 않지만 C가 6개, H가 12개, O가 6개. 이렇게 숫자 있는 대로 써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이제 여기가 물리적, 화학적 성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물리적인 성질과 물리적인 변화, 물리적인 것에 대해서 한 번에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보면, 뭐, 굳기, 녹는 점, 끓는 점, 뭐, 전기 전도도 등이 이제 물리적인 성질이고, 물리적인 변화는 실제로 변화하는 거니까, 뭐, 커피의 설탕이 녹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글씨보다 우리는 이제 그림이 더 좋으니까. 자, A, B는, 보니까 물리적인 변화예요. 물리적인 변화. A는 초가 탈 때, 연소할 때, 이 덩어리 초가 녹아서 심지에 흡수돼서 이제 빛을 내는 연소가 되는 거니까, 이 주변의 초가 녹는 과정. 연소되는 거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닌데, 이 주변의 초가 녹는 것이 물리적인 변화다.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것. 또 물 끓일 때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되는데 기체가 되는데 수증기가 다시 식으면 이 뚜껑의 안쪽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죠. 기체가 액체로 되는 과정, 응결되는 것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변화에 해당이 된다. 물리적인 성질을 사진으로 보이기에는 좀 적절한 사진이 없었나 봐요. 자, 여기 이제 화학적인 성질과 화학 반응이 다 있을 겁니다. 화학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두 사진인데 A는 뭐 자동차 같은 어떤 쇠로 되어 있는 구조물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벌겋게 녹이 슬었어요. 이 녹이 스는 과정, 녹이 잘 쓴다 이런 것들이 다 화학적인 성질 또는 화학
뭐 반응 이렇게 되는데, 이 사진은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실은 건데, 철은 녹이 잘 슬고, 이 오토바이 같이 생긴 요 그 금속 부분의 표면을 적절하게 코팅을 한 요 크로뮴은 잘 이렇게 녹이 안 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녹이 쓰는 것은 화학적인 변화지만 녹이 잘 쓰느냐 잘 안 쓰느냐 하는 것은 화학적인 성질이 돼요. 그래서 철은 녹 쓰는 성질이 있고 크로뮴은 녹이 안 쓰는 성질이 있다. 이 화학 반응을 네 가지 예를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A번은 구리와 질산이 반응해서 뭐 질산 구리와 그 브라운 기체, 이산화질소가 생긴다. 이 브라운 기체가 이산화질소예요. 구리와 질산이 반응해서 다른 물질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뭐 굳이 글을 읽지 않더라도 성냥이 연소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냥을 구성하는 나무가 산소하고 만나서 산화되는 과정. 세 번째는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구워지는 과정이죠. 이때 이제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된다. 네 번째는 바나나를 사서 좀 며칠 놔두면 그 껍질 부분이 검게 변하게 되는데, 이런 게 다 화학적인 변화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크기 성질이라고 있죠. 크기 성질 얘를 먼저 들고 여기 보면은 얘를 먼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성질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직접 양에 비례한다. 세기성질은 앞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세기성질은 그렇지 않다. Does not depend on the amount of matter present. 그래서 그 양에 아까는 직접 비례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 양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기성질이라고 해서 양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양이 많으면 그 성질이 많이 나타나기는 해요. 더해지는 성질이 없다. 익스텐시브는 이 더해지는 성질, 비례하지만 더해지는 성질이 있는 거고, 인텐시브는 더해지는 성질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 화학이 중간중간에 막 나오는데, 해저드 다이아몬드 또는 뭐 파이어 다이아몬드라고 하던가, 그래서 위험을 나타내는 이 다이아몬드, 이 마름모, 정사각형인 마름모의 그 표시, 이런 표시가 있는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의 어디냐, 여기 써 있나? NFPA라고 하는 그 화재 방재 센터 비슷한 거기서 이제 제정한 건데, 이 다이아몬드 모양의 정사각형을 똑같이 4등분을 해서 위에 3개에는 숫자를 적고, 물론 색깔도 이렇게 빨강, 파랑, 노랑으로 해서 색깔을 적고, 빨간 거 아무래도 뭐 불하고 관련이 있는 거겠죠. 노란 건 여기서 보면 폭발, 파란 거는 이제 뭐 인체에 해로운 정도, 노란 건 반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성질들을 기호나 간단한 글자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인체에 해롭냐, 전혀 해롭지 않으면 0, 아주 결정적으로 치사율이 높은 소량으로도 죽일 수 있으면 4, 단계적으로 0, 1, 2, 3, 4. 불이 잘 붙느냐, 이 낮은 온도에서 붙느냐, 전혀 붙지 않느냐,
잘 안 붙으면 0. 안전한 게 0이고 위험한 게 4예요. 점점점점. 반응성이 없다 그러면 0이고 폭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4예요. 중간중간 단계마다 1, 2, 3, 4. 여기는 기호나 글자를 쓴다 그랬죠. 특별한 이제 그 해로업인데 이렇게 써 있으면 산화된다. 얘는 산, 얘는 염기, 알칼리라고 돼 있어요. 얘는 부식성. 이거는 물에다가 줄을 걷으니까 물이 섞이지 않도록 해라. 요건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죠? 어, 그 방사성 물질이다. 이게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빨리 눈으로 따라왔을지 좀 의문이네요. 사실은 캡처를 해서 쓰면서 하면은 좋았을 텐데, 그쵸? 캡처하면 화면이 다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는 인체 위험한 정도, 위험하지 않으면 0, 아주 치명적이면 4, 그 다음에 이쪽은 불이 잘 붙느냐, 인화성이 좋으냐,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붙느냐, 전혀 안 붙으면 0, 낮은 온도에서 붙으면 4. 숫자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폭발적인 반응성이 있느냐, 안정하면 0이고, 폭발할 수 있으면은 4. 가열하면 불안하다. 등등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 부분은 하얀 색깔로 요런 기호 그림이나 글자를 쓰는 거예요. 자, 산화되고 산, 염기, 부식성, 물과 섞이면 안 되고 방사능 성질이 있다 하는 겁니다. 대충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정도 진도는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혼합물을 분리하는 과정, 화합물을 분해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데 과제를 두 가지 종류의 과제를 낼 거예요. 첫 번째 과제는 방금 설명한 부분이에요. 해저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해저드 다이아몬드. 이제 물질마다 이 해저드 다이아몬드의 숫자들이 다르겠죠. 화학적인 성질이 다르니까.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해저드 다이아몬드 요 사진을 검색해서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한글이나 워드에 붙여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자, 뭐를 과제로 낼 거냐 하면 너무 크기가 작네. 자, 첫 번째 문제는 1번. 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 해저드 다이아몬드의 그림을 따오는 거예요. 하나는 황산. 황산의 해저드 다이아몬드 어떻게 생겼냐. 하나는 아세트산인데
무수, 아세트산. 산자가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퍼릭 엑시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세트산이 아니라 내가 찾은 것 중에 해야 되니까 무수 암모니아,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무수라는 거는 물이 이제 곁정수로 들어가지 않은, 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영어 단어 써주는 거는 이제 구글에서 검색할 때 여러분이 쉽게 하기 위해서 적어준 거거든요. 내가 검색을 해 보니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따서 숫자들이 이제 두 개가 다를 텐데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뭐다 하는 게 그거 적는 게 하나의 과제고, 두 번째는 그 연습 문제. 연습 문제는 1-16, 1-28번입니다. 일반화학 책의 연습 문제예요. 오픈 채팅방에 있는 거 뭐냐 하면, 연습 문제는 쭉 내려가면 있겠죠. 1장의 끝부분에 자, 16번은 다음을 원소나 화합물이나 혼합물로 분류해라. 16번이요. 8개의 물질에 대해서 분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고로 17번도 똑같은 문제잖아요. 모양이. 17번을 한번 풀어보고 얘를 풀면 도움이 돼요. 17번은 뒤에 답이 있어요. 홀수번 문제는 뒤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16번을 과제로 했고요. 또 한 번은 28번이에요. 27번이 여기 또 뒤에 답이 있는 게 있고, 쌍둥이 문제로 28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로 구분을 지어봐라. 뭐 석탄이 타는 거, 뭐 얼음이 녹는 거, 이런 것들이 무슨 변화냐.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뭐 이렇게 쓰려면 시간이 좀 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여러분이 하여튼 잘 해보세요. 다시 얘기하면 과제는 해저드 다이아몬드 2개 찾아서 캡처해서 붙이고,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숫자나 기호가 의미하는 게, 또 두 번째는 연습 문제 1-16과 28번을 해오는 겁니다. 벌써 시간이 40분이 좀 지났는데, 우리가 이제 40분 이상 녹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0분, 45분 요 정도 이제 녹화를 하고, 나머지 1시간은 과제하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려운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